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8시까지 등교했으니까 대학교 때는 9시까지 가능하지 하면서 막 1교시 강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의 밤은 깁니다. 여러분, 수강 신청 시즌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PC방을 갑니다. 그래놓고 네이비즘이나 네이버 시계 같은 거를 딱 켜놔요. 그리고 막 반응 속도 빨리 올리겠다고 막 그런 거 연습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막 오늘의 운세까지 보면서 내가 오늘 수강 신청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 막 그러면서 이제 착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버 시간, 광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아무리 빨라도 단 1초 컷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근데 월화수목금 1교시야. 그러면 그게 과연 성공한 수강 신청일까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수강 신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진짜 시간표를 정말 꼼꼼하게 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강 신청의 시간표를 잘 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것만 잘 알면 적어도 4학년 때 졸업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학점 따기 쉬운 꿀강 찾는 방법부터 졸업을 막는 최악의 실수까지 제가 오늘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8시까지 등교했으니까 대학교 때는 9시까지 가능하지 하면서 막 1교시 강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의 밤은 깁니다. 술 마시고 과제하고 놀다 보면은 새벽 2, 3시는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통학이 막 1시간이 넘게 걸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9시 수업이면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장담하는데 1교시 수업을 넣는 순간 그냥 한 학기 내내 좀비처럼 학교를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해. 교수님이 몇 번까지는 수업을 빠져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한두 번은 괜찮겠지. 그게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고. 그래 사실 웬만하면 저는 1교시 시간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이냐? 가장 황금 시간대는 사실 오전 10시 반 그리고 오후 2시, 이 사이가 가장 황금 시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공강에도 사실 급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당연히 금공강이나 월공강이죠. 보통 이제 금요일 공강을 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해서 금토일 여행을 다녀온다던가, 혹은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주말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말 알바를 뛰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사실 주말 토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됩니다. 갑자기 토일 일하고 월요일에 또 학교가, 그것도 멘탈 터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친구들끼리 어디 약속을 잡는다? 그럼 보통 애들도 다 금공강인 경우들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 월금 공강을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의 공강을 추천을 드리는 것은 수공강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허리를 딱 끊어주는 느낌이에요. 월화 열심히 달리고 수요일에 잠깐 쉬면서 늦잠을 자고 과제도 조금 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개인 취미생활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금 또다시 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남들이 다 하는 금공강, 막 월공강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유리하게 전략을 짜고 싶다면 수공강을 노려가지고 시간표를 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중요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주공강인데요. 저한테도 실제로 공강이 3시간이 됩니다, 4시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DM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3시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친구들끼리 밥 먹어, 커피 마셔, 그러면 벌써 2시간 날라가요. 거기에 그냥 1시간 동안 폰 좀 만지작거리다가 혹은 과제를 좀 한다? 그러면 그냥 3시간 정도는 그냥 넉넉합니다. 근데 4시간은 조금 애매합니다. 보통 4시간 공강인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아침에 오전 9시 강의를 잡고 그런 다음에 1, 2, 3교시를 끝내고 11시부터 4시간을 해서 3시 강의를 듣고 5시에 끝나는 약간 그러한 루트로 보통 밟게 되는데요. 이러면 보통 9시에 등교를 해서 5시에 이제 하교를 한단 말이야. 등교 하교가 맞나? 아침 9시에 수업을 들으면은 6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6시부터 학교에 거의 하루 종일 있게 되는 겁니다. 집 가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 6시부터 학교를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 그냥 싹 날아간다고.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한 과목만 듣는 거. 왕복 3시간 통학인데 심지어 수업 1시간짜리야. 교양 같은 거, 영어나 컴퓨터 이런 거.
현타 제대로 옵니다. 교통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근데 나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공부해야지. 그 짓을 매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날에는 무조건 2과목 이상은 몰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졸업과 직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표를 짤 때 뭐부터 담아야 될까요? 교양? 아니면 뭐 꿀강? 아니면 뭐 전공 필수? 일반 선택? 다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죠. 근데 저라면 선수 과목부터 먼저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트리 구조가 있어요. A 과목을 들어야만 B 과목을 들을 수 있고 B 과목을 들어야 C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거 A 과목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재미없다. 나중에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2학년 때 해가지고 딱 다시 들으려고 하는데 수강 시점 놓쳤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선수 과목 미수가 떠버리면서 점점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남들 다 4학년 때 막 취업 준비한다, 인턴 나간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학년 과목 다시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거는요. 학기별 개설 과목이 따로 있어요. 1학기에만 열리는 과목이 있고요. 2학기에만 열리는 과목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들어야 되는 과목을 못 들었어. 그러면 그걸 듣기 위해서 1년을 존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목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을 날리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수강 편람을 보면 1학년 필수 2수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학년 때 경영학 원론을 이수를 안 했어. 그러면 나는 경영학 원론을 이수하기 위해서 2학년 1학기로 가야 된다고. 거기다가 경영학 원론을 이수를 해야 경영과학이라는 과목을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과학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영학 원론을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경영과학도 2학년 2학기로 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한다니까. 시간표 짤 때 이거 교양 재밌어 보이는데 나 무조건 공강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1학년 때 차라리 많이 듣고 1학년 때 그냥 달리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이제 신입생들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리타임의 뭐 별점이나 그런 수강평 이 정도만 봅니다. 혹은 담은 인원수를 보고 경쟁률 미쳤다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야수의 심장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 사람이 많이 담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쫄아서 도망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폭탄 강의들만 남게 돼요. 학교 입장에서는요,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사실 그 강의 여석은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200명이야. 그러면 250명이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열어놓는다고. 근데 항상 수강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교수님의 강의들만 몰리기 때문에 인기 없는 교수님들은 사실 남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인기 없는 교수님을 자원해서 들어가고 싶겠어.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약간 과제 많고 조금 빡센 교수님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왜냐면 일단 그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의 여석이 조금 널널한 편이죠. 그리고 그만큼 애들이 쫄아서 수강 신청 취소를 많이 해요. 특히나 OT 같은 거 보면은 벌써 딱 견적이 나와. 뭐 A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뭐 중간 기말 40에 출석 20이요. 할 거 없어요. 근데 B 교수님은 막 팀플에 과제에 PPT 발표에다가 뭐 프로그램도 돌려야 돼. 거기다가 시험도 4번이나 있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B 과목 교수님이 인기가 덜해요. 근데 경쟁률이 떨어져. 그리고 과제가 많고 할 게 많으면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중간기말 40짜리를 만약에 들어가 하나 틀리면 그냥 작살나는 거야. 심지어 그런 강의들은 보통 족보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족보를 못 얻었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할 게 많은 교수님에서 뭐 10점짜리로 이렇게 땅땅땅땅 채워서 그냥 노력한 만큼 A+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교수님을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수강 신청할 때 조금 더 마인드 컨트롤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쟁률이 높은 강의가 좋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 과목이 애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은 과목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못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 게 많은,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학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생길 겁니다. 에타에 검색을 해도 안 나와. 별점도 없어. 이런 분들이 이제 올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강사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좀 애들은 기피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약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 오신 젊은 강사님들은요, 되게 열정도 넘치고 소통도 잘하는 젊은 교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 학생들한테 정말 다가가려고 하고, 본인도 강사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학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사님의 수업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또 불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바로 구글링과 리스입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사님의 이름을 열심히 뒤져다 보면 그분이 쓰셨던 석사, 박사 논문 제목이 뜹니다. 뭐 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논문 주제가 되게 뭐 트렌디하거나 혹은 뭐 재밌어 보인다? 그러면 보통 수업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막 되게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어떤 강사님의 그런 논문이었는데, 뭐 틱톡 인플루언서들의 자산가치 비교. 벌써 재밌잖아.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그 강사님의 정보를 열심히 찾다 보면 그 강사님이 우리 학교만 출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출강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대학교에서 실제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강사를 하시다가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혹시 그 학교에 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뭐 폰을 뺐든 아니면 뭐 부탁을 해서 에타에다가 그 강사님의 강의평을 조금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견적이 나와요. 남들이 아무도 안 들어. 정보가 없으니까 불안해. 근데 난 이미 이 교수님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 실제로 저도 원래 제 여자친구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혹시 핸드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분의 강의 계획서를 보고 이제 수강 신청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당장 해야 될 것은요, 학교 홈페이지 가가지고 졸업 여건부터 빨리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뜯어보면서 플랜 A, B, C 다 짜두세요. 에브리타임 가면은 뭐 시간표 마법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박아놓고서 이렇게 다양하게 뭐 배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잘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강 첫 주에 수강 정정기간이라는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죽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4분할 쪼개서 1, 2, 3, 4, 57, 58, 59, 60 전략, 그리고 엔터 클릭 전략, 이러한 것들 제가 또 이제 작년에 이 수강 신청 방식으로 굉장히 좀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그런 걸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다면 DM이나 댓글 언제든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